자, 이번 시간은 이제 지번을 볼게요. 토지에 등록해가지고, 바로 이제 전 시간에는 등록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하고요. 그 다음에 직권으로 조사 등록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필지의 어떠한 그 요건, 1필조 정할 수 있는 기준, 그것에 대한 예외, 양입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한번 설명해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쪽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한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합니다. 자, 지번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요. 왜 우리가 지번을 왜 붙이는 거냐면 과거에는 이 지번을 가지고 위치도 파악하고요. 주소도 표기하고 우편도 배달하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번입니다. 지번은 토지의 등록 단위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했죠. 이 필지에 붙이는 번호, 필지에 붙이는 그 번호를 무엇이라고 한다? 이것을 우리는 지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지번은요. 지번은 어떻게 부여를 하는 거냐면은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 지번 부여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지번 부여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북서에서 어느 쪽으로 남동 쪽으로 북서에서 남동 쪽으로 차례대로 북서에서 남동 쪽으로 차례대로 지번을 무엇한다? 지번을 부여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번 부여 방법의 동그라미 1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번은 누가? 이게 중요하게 지적소관청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지번 부여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차례대로 어떤 식으로? 북서에서 남동 쪽으로 차례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번 부여 지역은 리동 또는 무엇이다? 리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이다. 법정동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북서에서 남동 쪽이라는 거 개념은요. 이렇게 되는 거죠. NSEW에서 동서남북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북서에서 여기서 출발해서 시작이 북서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시가 되는 시점이 되는 거고 여기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서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남동 쪽으로 끝나는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북서기번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북서기번법 이렇게 표현하더라. 북서기번법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이해하셨죠? 남동에서 북서 큰일 나요. 이게 밑에서부터 위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북서기번법의 반대는 뭐냐면 북동에서 출발해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요. 이쪽 반대쪽으로 끝나는 거. 남서쪽에서 끝나는 거. 이것을 북동기번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북동기번법을 현재 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북서에서 어느 쪽으로? 남동 쪽으로 부여하는 북서기번법을 이용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차례대로 즉 1, 2, 3, 4, 5, 6, 7 이렇게 차례대로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부여가 되는데 차례대로 부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지번을 무엇을 해야 된다? 지번을 변경해야 된다.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 그럼 지번 변경을 누가 할 것이냐? 지번 변경은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을 하는데 이렇게 지번을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돼요. 이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지번을 무엇한다? 지번을 변경한다. 여기까지만 기억해야 돼요. 2번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 부여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지번을 무엇한다? 변경하는 개념이에요. 그 정도. 동그라미 3번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지번을 부여할 때
이제 지번의 구성을 보세요. 지번의 구성. 자, 용어 설명할 때 지번은 필지마다 붙이는 번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번은 번호기 때문에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지번 어떻게 표기를 해요? 아라비아 숫자로. 즉 1, 2, 3, 4 이런 식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토지가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라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라면 숫자 앞에 뭐를 쓰자? 산자를 쓰자 이겁니다. 이 토지가 어디에 등록되어 있으면 임야대장, 임야대장하고 어디에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다라면 등록지라면 숫자 앞에 무엇을 쓰자? 산자를 쓰자 이겁니다. 나중에 이제 뭐 세부적으로 가면 나오겠지만 지목이 임야라고 해서 산자를 붙이는 것은 아니고요. 이 토지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으면 그때 뭐를 쓰자? 숫자 앞에 산자를 쓰자라고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게 본번이고요. 앞에 게 본번이고 뒤에 게 부번이에요. 그럼 본번과 부번은 연결을 시켜줘야죠. 어떻게? 이렇게 연결하고 이것을 읽을 때는 다시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읽을 때는 뭐라 읽자? 으라 읽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칠판에다 이렇게 쓰는 내용들은 모두 법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개인적인 의견은 잘 쓰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올 것만 제가 칠판에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에 나오는 것만 쓰기 때문에 이 부분만 교재에서 정리해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지번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첫 시간에 우리 뭐를 했어요? 첫 시간에 단순하게 뭐를 했냐면 이것만 딱 설명해 드렸잖아. 그죠? 여기 와서는 뭐를 설명해 드렸냐면 이거에다가 플러스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에 대한 것을 하나를 더 추가하면 되는데 이것은 기본 가정할 때 설명해 드립니다. 여기다 이제 플러스 토지가 이동이 됐을 때 어떻게 지번을 부여할 것이냐 이 부분만 한번 다시 정리가 되면 지번은 더 이상 공부할 내용이 없어요.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교재 보시면 제 3절 해가지고 지목이 나옵니다. 지목. 이제 지목이 나오죠. 지목. 모든 내용들은요, 용어로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마찬가지로 지목도 용어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도록 되는데,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하자 이렇게. 종류를 구분을 해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등록하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는 지목이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 용도예요. 주된 용도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지목을 분류할 때 뭐 교재에는 이제 없지만 현황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토성지목이라는 것이 있고, 지형지목이라는 것이 있고, 용도지목이라는 것이 있는데, 법에서도 써있듯이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이다? 용도지목이다 이겁니다. 토성지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토성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토지의 성질에 따라서 용도를 이제 종류를 구분하는 거고요.
지형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어떠한 분포 상태, 높낮이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하는데 우리나라는 성질에 따라서도 아니고 고조에 따라서도 아니고 무엇에 따른 것이다? 용도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하겠다 이겁니다. 몇 개로? 28개의 종류로 구분하겠다 이겁니다. 28개. 전부터 잡종지까지 전답, 과목, 임광, 염대, 마지막에 종사, 묘, 잡 해가지고 전체 28개의 법정지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28개의 법정지목을 여러분들은 순서대로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정확한 지목의 정식 명칭을 알고 있어야만 1차 시험에 학개론이라든지 2차에서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에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어떤 한 문제 정도를 풀 수 있는 그렇게 풀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식 명칭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은 그냥 지목이 28개 정도가 있구나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는데 목도장에 등록한다라고 생각하세요. 목도장, 목도장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목은 지목이고요. 도는 도면이에요. 도면은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있었고 여기서 장은 무엇이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입니다. 그래서 지적공부 중에 지목은 다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목도장, 여기서 장은 무엇이다? 장자 들어가는 거.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등록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도는 무엇이? 도는 지적도하고 임야도입니다. 지적도와 임야도가 된다 이겁니다. 임야도. 여기에만 이렇게 쏙 등록이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만 쏙 등록이 돼요. 그러면 지적 공부 중에 공유지 연명부라든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지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딱 외워. 목도장. 그럼 지목은 도장에만 등록된다.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 그 도는 무엇이다? 지적도, 임야도. 장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등록이 안 된다라는 거죠. 지목을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등록을 할 때는요. 코드번호와 함께 정식 명칭으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코드번호와 함께 정식 명칭을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과수원이다. 과수원이면 코드번호가 3번이고요. 정식 명칭은 과수원 이렇게 대장인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요. 그런데 이 지목을 지적도하고 임야도에 할 때는 코드번호와 정식 명칭을 쓰지 않고 부호로서 표기를 합니다. 부호로서 표기하는데 28개 중에 24개는 24개는 두 문자, 즉 전, 답, 과, 목 이런 식으로. 그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두 문자에서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4개에 대해서는 차문자로 하는데 그 4개가 차, 장, 천, 원이에요. 차장, 천원. 주차장, 공장용지. 얘는 주차장, 공장, 용지, 하천, 유원지. 요 4개는요. 다른 지목하고 두 문자에서 충돌을 가져와요. 똑같은 두 문자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두 문자를 쓰지 못하고 차문자를 쓰는데 어떻게 기억하신다? 차장, 천원 이렇게 딱 기억을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즉 이렇게 도면 이렇게 있으면 도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지목 이렇게 필지가 이제 여러 개 필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11장 얘는 뭐예요? 공장용지라는 거예요. 뭐 12전 얘는 전이라는 거고 13의 과 얘는 뭐야? 과수원이에요. 근데 14의 원이라고 써 있어. 이 원은 무엇이다? 유원지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여기서 10, 12, 13, 14, 10 이거는요. 지번이에요. 지번. 지번 다음에 이렇게 지목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목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지목의 표기 방법 해가지고요. 지목은 지적도 임야도에는 다음에 부호로서 하고요. 이렇게 부호로서 한다 이거. 차장 1,000원. 차장 1,000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렇게 차장 1,000원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럼 나중에 차장 1,000원만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차장 1,000원이 뭐야 그러면 이제 그때 알면 돼요. 지금은 그냥 차장 1,000원만 기억하셨다가 추후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공부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목은 설정한다라고 하는데 지목은 지번은 부여한다라고 하고 지목은 설정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설정의 원칙이 있다 이겁니다. 원칙. 교재에 보시면 4개가 써 있습니다. 1필 1목의 원칙. 두 번째, 주지목 추종의 원칙. 세 번째, 영속성의 원칙. 네 번째,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 네가 이거 기타 이거 외에도 다른 게 있지만 그건 나중에 보셔도 되고요. 1필 1목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1번만 보시면 돼요.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자.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이 존재한다는 거. 이게 1필 1목의 원칙. 주지목 추정의 원칙은요. 한 필지를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는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해야 한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 세 번째, 영속성의 원칙. 다른 말로 일시변경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토지가 일시적인,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해도 지목은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 영속성의 원칙이고요. 사용목적 추정의 원칙은 동그라미 2번만 보시면 돼요. 택지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공사가 준공이 되면 미리라는 말이 중요해요. 미리 그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대로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제 플러스 이제 하나 해야 될 거. 여기서도 이렇게 지번에서도 이렇게 하나 더 플러스라는 것처럼 지목에도 하나를 더 이제 플러스를 하면 돼요. 세부적인 거. 법정 지목 28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 전부터 잡종지까지 어떤 것은 전이고 어떤 것은 답이고 무엇은 과수원인지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기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가장 이제 기초적인 과정으로 해 가지고 지목에 대한 일반적인 가장 정의와 거기 정의에서 이 용어의 정의에서 단어를 하나하나씩 끄집어내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너무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뭐가 나오면 4절에 보시면 경계가 나오더라. 경계. 자, 경계에서도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정의죠. 경계라고 하는 것은 경계점 간을 이 경계점 간을 어떻게 직선으로 이 경계점 간을 어떻게 한다? 직선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무엇이라 한다? 선을 경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용어에서 말씀드렸듯이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무엇이다? 굴곡점. 선의 굴곡점. 이것을 경계점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지적도라든지 임야도의 도의 형태로서 나타낼 수도 있고 경계점 좌표등록부의 좌표 형태로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러한 경계점 간을 어떻게 직선으로 연결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인데 민법에서 말하는 경계는요. 지상 경계지만 지적에서 말하는 경계는요. 도상 경계입니다. 지적에서 말하는 경계는 무엇이다?
도상경계더라. 도상경계. 그래서 도상경계라고 하는 것은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된다는 경계는 지적 공부 중에 도면에만 등록이 된다. 도면에만 등록이 되겠다라고 표현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도면은 뭐냐 이거죠. 지적도와 무엇이다? 지적도와 임야도가 된다 이겁니다. 지적도와 임야도가 바로 무엇의 개념이 되냐면 경계의 개념이 된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경계가 도면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경계는 어디에 등록이 돼요? 지적도하고 임야도에만 등록이 된다.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경계 어디에 등록이 될까요? 그러면 도면인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이런 식으로 대답을 많이 하세요. 왜?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경계와 경계점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말하는 경계는 어디에 등록되는 것이다? 우리가 지적해서 말하는 경계는 도상경계예요. 따라서 어디에 등록이 돼요? 도면에만. 그래서 여기서 도면이란 무엇이다? 지적도와 임야도가 된다 이겁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계의 설정 원칙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죠. 의에서는 용어만 보세요. 일단 용어만. 경계란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거기까지만. 거기 나머지 밑에 줄은 그냥 나중에 읽어보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 경계에서 지상경계 기준, 지상의 경계 기준 해가지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지상경계는 어떻게 우리가 결정할 것이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지상의 경계는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 해면하고 접하잖아요. 바다하고 접하게 되면 이 부분이 바로 지상경계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전문용어로 어디냐면은 최대 만조위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을 최대 만조위, 수면하고 접하게 되면 최대 만수위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평균의 수면이라고 하면 틀려요. 평균의 수면은. 최대 만조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최대 만조위라고 하는 것은 조석을 관측을 해요.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가 조석을 관측을 했을 때 가장 높은 해수면을 최대 만조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근데 시험에 안 나와요. 최대 만조위란 뭐냐라고 안 나오고 그냥 해면에 접했을 경우에는 최대 만조위 선이 만조위가 되는 요 점이 지상경계 기준이 되는구나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도로를 만들 때요. 산을 깎고 쌓고 깎기도 하고 쌓기도 하죠. 여기 있는 거를 깎아서 절토를 해가지고 이쪽에다 메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토라고 하죠. 이때 이렇게 깎는 것을 절토라고 하는데 이 절토 사면에서는 경계가 요 부분이 경계가 돼요. 절토부에서는 요 상단 부분이 바로 무엇이 된다? 이 상단 부분이 지상경계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요 부분은 하단이죠. 이 부분을 하단이라고 하는데 하단이라고 하면 X. 절토부는 어디다? 절토부는 상단이 지상경계 기준이 된다 이겁니다. 평지일 때 높낮이의 차이가 없어요. 평지일 때 높낮이의 차이가 없으면 구조물의 무엇? 구조물의 중앙이 지상경계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높낮이의 차이가 이렇게 있으면 높낮이의 차이가 있으면 요 부분이 지상경계 기준이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곧 하단 부분이 된다 이겁니다. 높낮이의 차이가 있으면 하단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해면을 접하면 최대 만조위, 절토부 상단. 높낮이의 차이가 없으면 구조물의 중앙, 있으면 무엇이다? 하단. 여기에 제방을 딱 쌓았어요. 제방을 쌓았으면 안쪽, 이쪽이 바깥쪽. 이 바깥쪽 어깨 부분이, 이 바깥쪽 어깨 부분이 바로 무엇이 된다? 지상 경계 기준이 된다. 바깥쪽 어깨. 근데 안쪽 어깨 그럼 틀리고요. 바깥쪽 이 하단 이 부분도 아니에요.
바깥쪽 어깨 부분이 바로 무엇이 된다? 지상경계 기준이 된다 이겁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설명해 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시험의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고요.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6번에 보시면은요. 절토부는 상단이고 높낮이의 차이가 없을 때는 구조물의 중앙이고 있을 때는 하단인데 이거 나중에 보셔야 되는데 소유자가 만약에 다르다.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경계를 결정할 것이냐.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요. 소유권의 범위에 따른다라는 거. 소유권의 범위에 따라서 소유권의 범위에 따른다. 소유권의 범위에 따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요.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건축물에 걸려서는 아니 된다. 굉장히 이제 경계에서 중요한데 요거는 개념만 설명해 드릴게요. 한 필지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건물이 딱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 딱 존재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존재하고 있을 때 이렇게 분할을 해주지 않아요. 즉 분할을 내가 A라는 사람이 분할을 해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건물에 걸리게끔 분할을 해달라고 의뢰를 해줍니다.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분할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뭐도 있다? 예외 규정도 있더라 이겁니다. 예외 규정도.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거. 이번에 28회 때 시험에 이제 출제됐었는데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건 지상에 경계점들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소관청이 그거를 사진을 촬영해 가지고요. 그거를 관리하겠다라는 거야. 즉 지상의 경계점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지상 경계점 등록부인데 누가 그걸 작성해서 관리하느냐? 소관청이, 지적 소관청이. 그래서 거기에 보면 등록사항 7가지가 쭉 써 있습니다. 28회 때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해가지고 시험에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까지 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요. 도입된 지 한 4년 정도 됐는데 시험에 등록사항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만 3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더 이상이 나올 건 없다 이거예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대한 개념의 누가 작성하는 것이다? 지적 소관청이. 언제 작성하는 것이다? 토지가 이동에 따라서 지상 경계가 새롭게 정했을 경우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해서 관리하는데 여기 뭐뭐 들어가요? 소재, 지번, 경계점의 좌표, 위치 설명도, 사진 파일. 과거에는 이렇게 5개만 등록이 됐었어요. 과거에 이렇게 5개만 등록이 됐었는데 한 2년 전부터는 공보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경계점 표지의 종류 및 위치까지 더 등록이 또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등록상 7개 정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면적입니다. 면적. 이 면적은 토지의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고 한다 그래서 토지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했죠. 이 필지의 넓이를 무엇이라고 한다? 넓이를 면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필지의 넓이를 면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수평 면상의 값으로서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면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면적이 얼마인지는 그 면적에서 이제 일단 중요한 것은 면적을 측정 대상, 면적 측정 대상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면적을 측정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경우는 면적 측정하지 않을 것이냐. 그 면적 측정 대상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서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면적 측정은요. 면적 측정 대상은 이 부분은 지금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이 부분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냥 한번 볼게요. 우리가 면적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면적을 측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법상에서 세부 측량을 실시를 하게 되면
필지마다 세부 측량을 실시했을 때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자라고 표현합니다. 법조문상에서. 뭐 용어할 때 설명 안 해드렸는데요. 이 세부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세부 측량은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해서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측량을 세부 측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부 측량을 하게 되면 면적을 측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적 측량은 기초 측량이라는 것이 있고 세부 측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초 측량은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을 기초 측량이라고 하고 그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세부 측량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측정할 것이냐, 면적을 측정할 것이냐, 하지 말 것이냐는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에요. 측량이라는 거. 크게 봤을 때. 측량을 하면 면적도 재는 거고, 측량을 하지 않으면 면적도 측정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만 한번 볼게요. 중에 요 설명했던 거, 토지의 이동. 토지의 이동이란 무엇이다? 토지의 표시사항을 새로이 정하고 이를 변경하고 말소한 것을 토지의 이동이라고 했는데 토지가 이동이 되면 조사 또는 무엇 한다 그랬어요? 조사 또는 측량을 한다 그랬죠. 우리 전 시간 용어할 때 조사의 대표적인 거 합병. 합병하고 그 다음에 지목을 변경하는 지목의 변경. 이건 대표적으로 측량을 하지 않고 조사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목 변경하고는요. 지목 변경은 말 그대로 뭐가 바뀌는 거야? 지목만 바뀌는 거죠. 면적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10일) 전이다. 지목이 만약에 대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고 대로 딱 쓰면 끝나는 거예요. 면적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합병.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합쳐져서 한 필지로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이것을 우리는 합병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면적이 100이고 여기 면적이 얼마예요? 50이면 합치면 면적을 별도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합산하는 겁니다. 합산하는 것이지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는 것이지 면적을 측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예요. 자, 토지가 이동이 됐을 때 측량하는 거. 아까 제가 토지이동 쪽, 요쪽 측량 쪽에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한다라고 제가 써놨을 거예요. 측량하는 거의 대표적인 거. 신규 등록. 등록 전 환. 분 할. 축척을 변경하는 축척 변경. 그 다음에 뭐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 등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측량을 요하는 거거든요. 측량을 하면 곧 면적도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적 현황 측량, 지적 현황 측량하고요. 그 다음에 경계를 복원하는 경계 복원 측량은 지적 현황 측량과 경계 복원 측량은 측량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면적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적 현황 측량하고 경계 복원 측량에서 면적 측정을 수반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 그때는 면적을 측정하는데 그러한 말이 언급되지 않고 이러한 말이 언급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지적 현황 측량, 경계 복원 측량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으면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 두세 개 정도 있는데 나중에 기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하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합병.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거 이 두 개.
두 개. 면적을 측정을 하잖아요. 이런 데서 면적 측정을 해요. 면적을 등록을 합니다. 면적을 등록을 하는데 면적은 장에만 등록을 해요. 면적은 어디에만? 장에만 등록을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장은 뭐냐? 지적공부 중에 장자 들어가는 거. 토지대장하고 뭐야?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더라 이겁니다. 면적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되고요. 다른 지적공부에는 안 들어갑니다. 다른 조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면적은 장에만 등록되니까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적 측정을 하잖아요.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단수 처리를 하는데 면적의 결정해가지고 면적의 결정 및 측량 계산의 끄수 처리는 다음에 기본 과정에서 설명해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면적이란 무엇이냐? 면적이란 무엇이냐? 언제 면적을 측정할 것이냐? 측정 대상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한 거.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여기다가 하나 더 플러스를 하게 되면은 면적을 할 때 우리가 단수처리, 끄수처리, 측량 계산에서 끄수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축척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하게 되면 면적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이제 지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려요. 이번 시간에 뭐를 설명했냐면은 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4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만 정리를 해 드렸는데 여기서 6개가 나와요. 6문제. 그래서 지번에 대한 개념, 지목에 대한 거, 면적, 경계에 대한 거 설명해 준 내용만 해놓고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하는 내용을 따라오시면 돼요. 자, 지금은 초반이에요. 초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쭉 듣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적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거.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들으면 굉장히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을 잘 해가지고 그 계획대로 강의를 좀 들으셔야 되는데 초반에는 예습은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예습, 제가 농담삼아 예습을 할 필요 없다요. 왜 예습을 왜 할 필요가 없느냐? 뭐 알아야 예습을 하죠. 내용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습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복습은 해야 된다. 이거 복습은. 오늘 배웠던 내용들이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뒤에 똑같은 내용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예습은 안 하더라도 예습이죠. 예습은 안 하더라도 기존에 했던 거 복습을 꾸준하게 하시면은 굉장히 아마 나중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수업을 따라오는데 그렇게 불편함 없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단순히 수업 듣고 책 덮고 다음에 다시 동영상 틀어가지고 들으면 들은 거는 같지만 계속 그렇게 수업을 들으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예습보다는 복습을 하시면서 과정을 쫓아오시면 아마 크게 무리 없이 잘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면적까지 해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까지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지적 공부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